변곡점 하면 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한 점에서 주어진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변곡점에서의 그은 접선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접선의 절편 있잖아요. 접선의 절편이 극대를 걷거나 극소를 갖게 만드는 것이 모두 다 변곡점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었지. 변곡점 말고 또 모두 있었어. 접점이 X축이나 Y축을 지날 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지? 접선의 절편의 극대 극소는 변곡점이냐 아니냐도 영향을 주지만 접점이 축을 지나냐 안 지나냐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변곡 접선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 놓으시는 건 필요합니다. 특히 이 킬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론 정리해 놓으면 그냥 거저 먹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킬러 중에는 사고력을 요구하잖아. 이걸 막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꿀이야. 알면 되잖아. 배우면 되잖아. 노트 정리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수능 킬러라니까. 원래 수능 킬러의 특징이 뭐야? 노트 정리를 해서 딱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풀게 되는 게 킬러의 특징인데 얘는 그냥 정리해서 알려주면 그냥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럼 푸는 거야.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좌표 평면상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영향을 줘요. 자, 대표적으로 엄청 쉬운 그래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알겠죠?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아래쪽에서 이차함수의 아래쪽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분명히 두 개를 그을 수가 있다가 점점 이 점이 여기 어디에서든지 다 두 개를 무조건 그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얘가 어디로 가? 점점 여기로 딱 가요. 여기로 딱 가서 함수의 그래프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몇 개가 되냐면 자기 접선 하나밖에 못 그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접선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가 대표적으로 하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몇 개가 된다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0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통과하면 두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0개로 줄어들게 돼요. 쌤, 그것을 좀 더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프로 하세요. 아니,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시키는데 못합니다. 알겠죠? 막 중근 나오고 중근인 거 왜 따져야 되고 막 왜 중근인지 따져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지시면 됩니다. 두 개, 한 개, 0개가 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의 주제가 뭐였어요? 네, 변곡 접선이었죠. 근데 변곡 접선 하기 전에 함수의 그래프를 하다 보면 항상 따라 나온 녀석이 하나 있죠. 점근선입니다. 점근선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점근선입니다. 자, 여기서는 대표적인 다항함수 중에 하나인 이차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차함수는 뭐 아무 성질이 없는 함수 중에 하나인 거고 점근선이 갖고 있는 함수 중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녀석은 뭐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간만에 재밌게 유리함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분수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분수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따져볼게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Y축이나 X축 같은 보조선을 점근선으로 갖죠. 그때 점근선을 가져주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다가 접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기하 선택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 곡선은 뭐라 그래? 쌍곡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접선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영역별로 되게 복잡하게 나뉘게 됩니다. 제일 많이 그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을 찍으면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으면서 그 접선 몇 개 된다고? 두 개가 됩니다. 당연히 대칭적으로 여기서도 몇 개를 그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으니까 몇 개가 돼?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대로 함수의 그래프상 요 위로 올라가면 몇 개가 돼? 요 위로 올라가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딱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게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몇 개가 되겠어요? 당연히 0개가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죠. 이건 뭐 당연합니다. 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하늘색 그래프가 뭐가 되죠? 점근선이 됩니다. 하늘색 그래프 점근선이 되는데 하늘색 그래프에서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일로도 하나 그을 수 있었고 일로도 하나 그을 수 있었는데 일로 여전히 그을 수 있지만 일로 가는 녀석은 뭐예요? 접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점근선은 접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점근선은 접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점근선도 집합이라서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접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 몇 개만 그을 수 있다고? 하나만 그을 수 있어요. 하나만. 알겠죠? 하나만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점근선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가면 몇 개를 그을 수 있니? 이렇게도 몇 개 그을 수 있니? 이때도 재밌어요. 이때도 몇 개니? 하나를 그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으로는 못 그어요. 이쪽으로 못 그었죠. 이쪽으로 여전히 하나를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n개였다가 n 플러스 1개였다가 n개였다가 n 마이너스 1개로 줄어드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선을 지나갈 때마다. 알겠지? 근데 점근선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n 플러스 1이었다가 n이었다가 여기 몇 개가 된다 여기도 여전히 n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겠죠? 좌표평면에 지나갈 때 말이에요. 이렇게요. 여기도 한 개 그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도 하나를 똑같이 그을 수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주의할 점은 얘입니다. 원점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를 그을 수 있고 여기서도 하나를 그을 수 있죠. 근데 원점에서 몇 개를 긋는다고? 못 그어요. 원점은 어디로 그어도 다 뭐야?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못 그었습니다. 원점만 못 그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경계들은 전부 다 몇 개예요? 한 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는 좀 이야기가 다른 게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지만 얘가 어느 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또 하나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얘네들이 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지 원래는 점근선은 2, 1, 1 이렇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쌍이니까 이쪽 두 쪽도 그을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여기다 1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한쪽 사이드에다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영역이고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본격적으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리는 게 맞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오늘의 수업의 주제인 뭐가 등장한다고? 네, 변곡 접선이 등장합니다. 변곡 점에서의 접선이 등장합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바뀌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죠? 뭐 최대값, 최소값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나가는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역시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몇 참수가 있을까요? 변곡점이 처음 나온 함수는 몇 참수야? 네, 3참수가 있기 때문에 3참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3참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변곡점이 있을 테니까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점을 그을 수 있는 녀석이 이런 녀석이 있는 애들 있죠. 이런 녀석.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그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알겠죠? 이쪽으로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같은 경우에 몇 개가 돼요? 무려 3개나 그어지게 됩니다. 신났어. 신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와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얘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하고 얘를 L3라고 해서 이름 3개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이 점점 붙어서 일로 가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서 붙은 거예요. 얘가 이쪽 가서 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두 개긴 두 개인데 이 점에서는 두 개밖에 못 그는 거야. 함수 그래프 위에서는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뭐냐면 L1하고 L3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L1과 L3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L2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걔가 한 커플 더 들어갑니다. 3개, 2개가 됐는데 아까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내려갈 때마다 한 개씩 줄어든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1로 들어가게 되겠죠. 1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여전히 이쪽으로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둘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얘는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말해준 거지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 점점점 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점점점 일로 가.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면 여전히 이쪽으로 똑같이 L3를 그을 수 있지만 L1이었던 녀석하고 L2였던 녀석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L1과 L2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이 녀석이 두 개가 되게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L1과 L2가 합쳐진 이 녀석은 L1과 L2가 합쳐진 녀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질문 이것만 해보자. 변곡 접선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니? 이쪽으로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너무 컬러풀한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니? 이쪽으로 여전히 L1은 그을 수가, L3는 그을 수가 있는 상태죠. 근데 L1과 L2가 어떻게 된다고? 둘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몇 개가 돼요? 다시
3, 2, 1로 하나가 똑같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랑 같은 성격으로 띱니다. 어떻게 된다고? 하나가 줄고 다시 하나가 줄어드는, 그렇게 뜨르륵 줄어드는 그런 단계 성질을 띠게 되는 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세 가지 케이스를 절대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 점근선과 변곡접선의 내용이 겹치거나 점근선과 변곡접선이 만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은 점근선대로 있는데 변곡접선이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점은 변곡접선위의 점이냐 점근선위의 점이냐를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아까 여기 이거 따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꼭 찍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인데, 한 가지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선이 또 그을 수 있는 접선에게서 영향을 줄까? 아는 사람. 두 군데서 접하는 접선이 있습니다. 알겠죠? 두 군데 이상에서 접하는 접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접선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여러분 공통접선은 정의가 되게 엄밀합니다. 되게 특이한 것만 공통접선이에요. 이게 접선이죠. 이렇게 돼야 공통접선입니다. 같은 점에서 접선과 접점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두 군데서 접하는 접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참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4참수가 있겠죠. 그래서 4참수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학 2 학생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죠. 변곡점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알겠죠? 4참수입니다. 4참수. 이렇게 되는 4참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당연히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점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겠죠. 이쪽 아래선 다 두 개 그을 수 있는 거 맞나? 어디를 주의해야 되겠어? 어디를? 여기서도 두 개 그을 수 있잖아요. 두 개 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군데서 접하는 접선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색깔상 노란색이 들어갈 차례인데 경고의 차원에서 빨간색. 알겠죠? 두 군데서 접하는 접선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두 군데서 접하는 접선은 이런 형식을 띱니다. n 플러스 1이었다가 n 플러스 1이 됩니다. 가운데서 뭐만 빠지고 n일 때만 빠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빵꾸가 빵 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니요. 4참수는 변곡 접선이 몇 개 있어요? 야, 3참수는 변곡점이 몇 개 있어요? 4참수는 그러면 두 개 있으니까 변곡 접선도 두 개 있겠죠. 여기서 변곡 접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 변곡 접선이 하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접할 것 같아? 여기로 가면요, 이렇게도 접하고 이렇게도 접하고 요렇게도 접하고 요렇게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영역에서는 몇 개라고? 4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선 두 개가 둘 다 뭐야? 둘 다 뭐야? 변곡접선이잖아. 변곡접선 어떻게 된다고? 지나가면서 한 개씩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4개가 여기 닿으면서 3개가 되고, 이걸 넘어가면서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요 밖으로 넘어가서 2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4, 3, 2로 넘어갔잖아. 그러면 여기 변곡접선을 지나가면서 2, 1, 0이 된다고. 이렇게요. 다시 2, 1, 0이 되고 2, 1,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서 넘어가면서 2, 1,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희한하게도 여기도 보세요. 여기 1이고 여기 3이었으니까 3, 1이 되려면 여기 점은 몇 개야? 점은. 여기 교점은 몇 개야? 2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개가. 변곡접선의 교점으로서 변곡접선 2개를 그을 수 있으니까 얘는 2개를 그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안쪽은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녀석도 이쪽 가면 2개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렇게 그을 수 있다가 여기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개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서 가는 건데 이쪽 긋는 거 말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2개 그으니까 이쪽으로 그을 수 있는 녀석도 또 생기기 시작하겠죠. 여기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일로 긋는 녀석도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실 4참수 접선의 개수 세는 거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곡 접선에 대한 영향도 받아야 되고 공통 접선에 대한 영향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점근선도 그리시고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리시고요. 두 군데 이상의 접선도 그리시고요. 이것들을 전부 다 그리세요. 알겠죠? 전부 다 그리세요. 한꺼번에. 그래놓고 그걸 바탕으로 뭘 때리는 거라고? 영역의 개수를 하나씩 때려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참수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도 긋고 이렇게도 긋고 이렇게도 그으면서 함수 그래프도 그어졌죠. 이렇게 여기 모든 구간들이 다 뭐가 되는 거라고? 다 개수가 다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어렵겠지?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라인 하나 그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라인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인 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개 요소가 뭘 영향을 준다고? 접선의 개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이차함수랑 2의 마이너스 x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죠. 1,g1하고 1 넣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4 넣었을 때 변곡점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이차함수 fx를 집어넣고 두 번 미분을 하면 1이랑 4라는 근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역산을 했을 때 뭐라고 얻을 수 있게 되냐면 gx가 이건 살짝 컨닝을 좀 할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쵸? ax 제곱 마이너스 ax가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a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0과 1을 지나면서 2의 마이너스 x를 따라갈 테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0과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었고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이 변곡점이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변곡 접선을 그어진다는 얘기였구나. 여기서 이렇게 변곡점에서 접선이 그어지니까 이렇게 하나 그어진다. 이런 얘기였었던 거고. 또 그리고 사실 4란 녀석에서도 변곡점이 있었다고 했었으니까 4에서 변곡점이 이렇게 그어졌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개를 그었냐면요. 흰색으로 그래프를 그었고요. 파란색으로 변곡 접선을 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그었지 않아도 되는 걸 하나 그었어요. 하나를 지운다면 뭘 지우는 게 좋겠니? 여기서 지워야 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Y축이에요. Y축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Y축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얘를 그냥 지우면 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접선 개수랑 영향 안 주니까 지우면 되고. 쌤, 그럼 X축은 왜 남겨놔요? X축은 왜 남겨놓을까? 그렇죠.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그었죠.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복잡하게 구간이 나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만 그렸지만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도 쪼개진단 말이에요. 엄청 복잡합니다. 이렇게도 다 쪼개지는 거예요. 모든 구간들이. 그리고 구간들이 쪼개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점들마저 어떻게 돼요? 다 개수가 막 바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따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런 점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 요 점. 얘는 뭐야? 얘는 점근선 위에 있기도 하고 변곡 접선 위에 있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쪼개진 상태였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자리를 찾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 조건 나에서 0,k에서 접선에 그을 수 있는 개수가 된다. 그러니까 0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y축이 필요한 겁니다. y축이 필요한 이유는 y축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0,k라고 했으니까 x가 0인 점을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중에 있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 여기 애들이 하나 있을 거고,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이런 애들이 있겠죠.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이런 점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돼? 함수의 그래프도 지나가면서 점근선도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도 변곡 접선의 교점 중이니까 여기도 신경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서 접선의 개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기준이 뭐라고? 이 3개의 점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그어보도록 하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채우고 싶어요, 숫자를. 한 번만. 그러고 나면 접선의 개수를 다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말인데 하나 요것만 물어봅시다. 제일 많이 그을 수 있는 데는 어디야? 제일 많이 그을 수 있는 데는. 접선이 수도 없이 그어집니다. 이런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하나, 둘, 두 개 그을 수 있죠. 이쪽도 세 개, 이쪽도 네 개. 어디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 밑으로도 이렇게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몇 개? 여기가 네 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개. 네 개가 일로 들어가면서 이쪽 하나로 줄니까 두 개로 줄고. 알겠죠? 이쪽 하나, 이쪽은 세 개로 줄고 다시 여기가 이쪽 하나, 두 개로 줄고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네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줄게 되겠죠.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었는데 여기 정근선 닿으면서 못 긋게 되고 다시 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선들이 4, 3, 2, 1 넘어갈 거고 이쪽도 4, 3, 2 아까 해봤죠? 4, 3, 2 다시 2, 1, 0 2, 1, 0 그래서 다시 여기는 2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 녀석이 여기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 헷갈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평권이 그 당시 물어볼 때는 여기를 물어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면 여기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일단 그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죠? 근데 이 아래로 볼록 쪽으로는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변곡 접선이었으니까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 그을 수가 없죠. 차라리 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일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또 저쪽으로 하나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영역은 뭐가 됩니까? 세 개를 그어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세 개를 그어주는데 보시면 L1, L2, L3 그었던 거에서 L2랑 L3가 여기 오면서 어떻게 돼? 하나로 포개지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L1, L2, L3가 사라지면서 하나로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긴 영역은 뭐만 지나가고 있다고 지금? 여기는 이 변곡 접수만 하나 지나가고 있으니까 3, 2, 1이라고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보시면 물어봅니다. 몇 개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접선의 개수가 3개인 K값의 범위를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접선의 개수가 3개인 K값의 범위를 구하자. 였기 때문에 3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딱 요 범위가 좀 적절한데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그을 때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애초에 3개를 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L1이고 이게 L2고 이게 L3 3개를 그어주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여기서 얘가 1로 닿기 시작하면서 L1과 L3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하나로 통칭이 되게 됐죠. 그러나 다시 이건 어때? 이거는 계속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는 뭘 안 그었으니까 이렇게 내려간 녀석으로 긋지 않았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된다고? 3개에서 이거 하나 그을 수 있고 이거 하나 그을 수 있고 몇 개 됐다고? 2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갔더니 여기서는 뭐야? 이쪽으로 그을 수 있는 녀석이 아예 사라져버렸죠. 위로 넘어가 함수 그래프를 지났으니까 3, 2 뭐가 돼? 1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는 이쪽으로만 그어줄 수 있게 됐다. 즉 다시 말하면 점근선은 이쪽 영역은 점근선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 변곡 접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쪽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1, 2, 3, 2, 1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었던 녀석이고 쭉 가봅시다. 1로 가고 있었어요. 1이 뭐야? 1로 그을 수 있는 녀석 1이었던 거죠. 1로 그을 수 있는 녀석 1이었는데 1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로 가면 그거 하나가 뭐야? 마지막 경계선이 되면서 더 이상은 그을 수 없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로도 못 긋고 1로도 어디로도 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곡 접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동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변곡 접선, 점근선,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두 군데 이상에서 접하는 접선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특성상 그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선이 공통인 접선이 없지만 꼭 이 3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뭐가 더 있다? 두 군데서 접하는 접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까지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다가 말을 잠깐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4참수에서 이렇게 그어진 접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꼭 해봐야 되지? 이렇게 된다면 얘가 fx였었어요. 4참수. 얘가 mx였었어요. mx 더하기 n이었다고 쳐요. 그럼 식을 뭐라고 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여기서 fx 빼기 mx 더하기 n이라고 풀었더니 뭐가 됐다고 지금? 두 군데 이상에서 접했다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뭐가 됩니까? a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거 아셔야 되겠죠. 여기 기울기 구하면 얼마야? 여기 기울기 구하면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뭐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가운데야. 그럼 여기 기울기 얼마라고?
m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모든 4차 함수 내용들도 전부 다 정리가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접선의 개수 이야기였었습니다. 오케이? 이 멋있는 표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사실은 90년대에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표현을 현대 킬러로 재해석한 거예요. 오케이, 다시 그 솔직히 여러분 6차 교육과정 뭐 수능 문제 이럴 때는 킬러라는 문제가 없어요. 25문제, 30문제 풀면 그냥 쭉 무난한 문제들밖에 없어. 요즘에서야 그때 한창 문제를 3점짜리, 2점짜리를 쉽게 만들어 버리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킬러가 도입된 거고, 옛날로 가면 킬러 문제라는 게 없어요. 30문제를 쭉 보면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30번이 29번보다 어려워도 조금 더 어려울 뿐이지 그냥 자리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약간 그 정도 문제라서 좋은 게 없는데, 대신 표현 중에는 수능이니까 평가원이니까 좋은 표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이 말이 얼핏 들으면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함수 y는 kx 2-x제곱이 있어요. y는 kx에 2-x 제곱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우함수. 얘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붙었으니까 기함수죠. 그러니까 둘이 곱했으니까 무슨 함수야? 기함수죠. 그래프를 그리면 k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함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요. 궁극적으로 얘처럼 빨리 감소한 녀석을 이길 수가 없어. 알겠죠? 2의 x제곱입니다. 미친듯이 감소하는 거예요. 뭐야? 그 표준 정기분포 할 때 그 꼴이 사라지는 거 있잖아. 그만큼으로 감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x 곱해봤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기함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가 된 거고요. 맞죠? 이 k는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얼마나 뚱뚱한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얄쌍하게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k가 커서 이렇게 갈 건지, 심지어 k가 음수면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거의 그래프를 원점을 중심으로, 이 말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수능에 있었던 말이라고요. 원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45도 회전시켜서 얻은 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막 뚱뚱했다고 쳐봐봐. 뚱뚱했어. 그럼 얘가 45도 돌아간 거야. 얘가 45도 돌아가려면 그리기 너무 어렵지? 그러면 축도 같이 돌려. 축이 뭐야? 축이 기준되는 애잖아. 45도 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뉴 X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뉴 Y축이 되는 거야. 뉴 Y축. 뉴 Y축이 된 거야. 이렇게 됐다 쳐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원점 기준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X축 기준 이만큼 얘가 볼록하고 튀어나온 거 보여? 그럼 45도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얘도 똑같이 여기도 볼록하고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무슨 곡선이라고? 이게 45도 회전시킨 곡선이에요. 겁나 아크로바틱하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뚱뚱한 녀석을 돌린 거예요. 45도만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서는 잘 안 들어오겠지만, 그쵸?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곡선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fx의 그래프가 돼야 된대. 얘는 그래프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프가 아니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교점이 몇 개니까? 3개가 나오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일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함수의 그래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려면 얘가 어때야 돼? 얘가 에이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1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 그래프 자체가 뭐보다 밑에 있었으면 된다고? 요 y 꼴 x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으면 된다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 이하였어야 된다고? 1 이하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말한 사례가 90년대에 있었어요. 얘들아, 90년대 기출문제는 나한테도 기출문제야. 나도 학생이 아니었어. 나 공부한 게 아니야. 그게 보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때 수능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몰랐지. 근데 이제 보고 나니까 옛날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수능을 거슬러 올라가 94년도까지 가보면 다 병신 같고, 병신 뭐 완전 요즘 스타일이 아니고 뭐 이런 병신 같은 게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참신하고 되게 좋은데 수능에 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여러분 트렌드에 안 맞는 거지. 요즘에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면 풀고 아니면 모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반짝하면 풀고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다 보면 계속 왜 써먹을 게 있을 거 아니야. 한 100개 풀면 있을 거 아니야. 한 개.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있다. 몇 개년 기출문제 풀고 싶니?
저는 충격받은 것 중에 3개년, 5개년 운운한 애들이 있어서 진짜 충격받았고요. 제가 09년도에 인터넷 강의에서 수능을 강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05학년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05년도부터 09년도까지 5개년 정리하고 들어가자 이런 게 일리가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부터 뭐 15학년도부터 뭐 이렇게 해갖고 때려가지고 5개년, 3개년, 7개년 뭐 이런 애들이 있길래 충격받았던 게 나는 적어도 다 보거나 05년 이후로 15년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었었거든. 근데 학생들이 좀 몇 년 정도 보는 게 좋을까요? 3년? 뭐 이러는데 이 기출문제를 그냥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좀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다 보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봐봐 15년 보면 24년 수능 역사에서 15년 보면 한 5분의 3 보는 거 같잖아. 그게 아니야. 왜냐면 그 앞으로 가면 6, 9 모의고사가 없어요. 9월 모의고사가 시작된 게 2004학년도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6월도 없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94, 95, 96, 97, 98, 99, 00, 01 이렇게 다 풀면 와 그거 8년치나 풀다 보면 내 공부할 시간 줄어들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야. 이거 다 푸는데 한 하루 이틀이면 다 풀어요. 알겠죠? 문제도 킬러도 없고 그냥 3점짜리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쭉쭉쭉 풀어요. 다만 행렬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만 빼서 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방 풀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사실 한 번쯤 맘먹고 옛날 거 한번 풀어보면서 클래식한 시간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너네 놀면서 날리는 시간 얼마나 많아? 있어 없어? 당장 오늘 밤 자기 전까지 날리는 시간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날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치? 그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옛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얘는 뭐라고 함수가 아니까 뭐야?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y 프라임 맞죠? 아니면 저쪽 미분에서 이렇게 때리고 나니까 k로 묶었을 때 1 빼기 2x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근데 x에다 뭐 넣을 거예요? 0 넣을 거니까 이거 지워지고 이거 1 지워지고 1 되면 k잖아 결국. k가 얼마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그래프가 되려면 k가 1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변곡점의 성질을 물어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이었던 거야. 1이었던 거야. k가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반듯하게 여기 뭐가 접선이 있다고 여긴 y = x라는 접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걔를 지금 뭐 했다고 걔를? 돌린 거야. 돌린 게 fx의 접선이니까 돌리면 뭐냐면 식이 뭐가 나와? 이렇게 생긴 게 나오지 이렇게. 이게 y = fx인데 식이 뭐야? 돌릴 줄 알아? 돌릴 줄 아냐고. 못 돌리지. 못 돌려요. 1차 변환, 회전 변환 안 배웠지 않습니까? 못 돌려. 그러면 뭐야? 안 돌리는 거야. 얘들아 진짜 너네가 딱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백지 있지 백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야. 그럼 뭐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거기서 내가 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왜 진짜 공부를 잘하면 뭐가 좋냐면 모르는 게 적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이건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가 돼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알겠죠? 지금 뭐냐면 이게 돌리는 거 어떻게 하지? 아무 생각이 안 나지? 무슨 뜻이야? 이거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0,b에서 이 fx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2개인 거래요. 0,b 봐봐. 0,b 여기 봐봐. 접선의 개수를 그으려면 일단 이 그래프 하나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프 주어져 있고 이건 왜 그어야 돼 이거는? 점근선이니까 주어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y축인데 아무 필요 없는 녀석이고 여기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쵸? 그럼 점근선 긋고 그래프가 있으니까 또 뭐 그어야 돼? 변곡접선 그어야죠. 변곡접선은 긋습니다. 여기 울룩했다가 불룩하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변곡접선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분명히 대칭적으로 변곡접선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0,b에서 0,b니까 선을 그어 이렇게 0,b 이렇게 딱 그어.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니? 여기서는 딱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변곡접선 하나랑 또 이것도 뭐야? 이것도 변곡접선이야. 왜냐하면 여기서도 위로 블록이었다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기 2개 그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딱 2개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1로 가면 몇 개가 됩니까? 1로 가면 이것만 그을 수 있고 이쪽을 못 긋죠. 그래서 몇 개야? 하나. 1로 가면 몇 개? 요 밑으로 가면은 1로니까 몇 개야? 3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1로 가면 몇 개가 돼 갑자기?
하나로 팍 줄어요. 왜 하나로 팍 주냐? 점근선도 또 동시에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다시 대칭적인 모양이 되겠죠. 그럼 두 개 점이 된다는 얘기는 0,b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야? 여기. 요놈의 좌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라고요. 어떻게 구해 이거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상태에서 못 구하죠. 여기서 도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 구하죠.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녀석이 뭘 구해서? 이 녀석의 변곡점을 구해서,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누구와의 교점을 구하면 돼? y 꼴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점의 좌표의 몇 배? 루트 2배를 해야 이 길이 b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된 거죠. 회전된 채로 생각하지 마시고 회전하기 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풀리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비슷한 기출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양산형 킬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제시해 드린 거긴 한데, 그래도 이 표현은 분명히 평가원이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20 몇 년 지나서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거 있어. 내가 몇 개 보여줄까? 10년 만에 존똑 완전 토시랑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평가는 없지만 교육청과 교육청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도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길 바라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알겠죠?